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재 며느리를 질투한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숙종시대 한양 동대문 밖 양령시에 최고의 약방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당당한 회춘당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 많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모두 독이 되는 법입니다. 한양 동대문 회춘당 약방 안 약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가 며느리 소리에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연, 또 약재를 엉망으로. 소리는 의녀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약재를 다루고 병을 고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15세에 이미 왕실 의녀가 되어 대비 마마를 모셨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했고 천한 신분으로 떨어진 소리는 좌의정 한석봉 댁의 서자와 혼인해 회춘당으로 시집왔습니다. 시어머니 정씨는 며느리의 재능을 시기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구박했죠. 빨래, 청소, 밥짓기, 물깃기. 약방 일은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것 봐, 의녀 출신이라더니 빨래나 하고 있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소리를 보며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리는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요. 그날 밤 회춘당 안채에서 할아버지 정관섭이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85세의 노구, 혈맥이 막혀 숨이 턱에 찼습니다. 급히 불러온 동네 의원이 맥을 짚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천마와 옹담을 섞은 회생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자식의 널쩍다리 살을 베어 끓인 고기국을 드셔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소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내가 뭘 한다고 썩 물러가. 소리는 설명했습니다. 천마 대신 석창포와 청궁을, 웅담 대신 우왕과 사양을 섞으면 회생당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요. 그건 왕실 의녀들만 아는 비법이었습니다. 의원조차 놀랐죠. 하지만 정 씨는 달랐습니다. 허풍 떨지 마. 내가 손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정 씨는 소리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약을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정 씨는 약방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약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모든 약을 조제했고 정 씨는 그저 장부만 관리했을 뿐이었죠. 남편이 죽은 뒤 정 씨는 체면 때문에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약방 주인이 약재를 모른다는 게 알려지면 망신이었으니까요. 사랑채 혼자 약을 다리는 정 씨.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 가지 약재 중에서 뭐가 석창포고 뭐가 청궁인지 구별할 수 없었죠. 이게 석창포겠지 아니면 이게? 바로 그 순간 정 씨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석창포인 줄 알고 집어든 것은 독성이 강한 독창포였습니다. 그리고 청궁 대신 넣은 것은 맹독성의 천남성이었죠. 천남성은 조선시대의 죽음의 풀이라 불렸습니다. 목구멍을 붓게 하고 숨을 막아 죽게 만드는 무서운 독초였죠. 옆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천남성, 독약. 하지만 정 씨는 듣지 않았죠. 또 내가 썩 물러가. 소리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천남성은 독초라고 할아버지께 드리면 돌아가신다고요.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정 씨가 독약이 든 약그릇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소리는 정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 씨가 소리를 발로 찼죠. 소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편 정우석이 달려왔습니다. 소리, 무슨 짓이냐? 소리는 바닥에서 기어가 책장을 열었습니다. 동의보감을 꺼냈죠. 피가 묻은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천남성은 목구멍이 붓고 숨이 막혀 죽는다고. 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죠.
손에 든 약그릇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좀 다오. 정 씨가 약그릇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소리가 벌떡 일어나 약그릇을 쳐냈죠. 약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독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 씨가 소리에 뺨을 연거푸 때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소리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차라리 절 줄이세요. 하지만 할아버님은 살려야 합니다. 남편 정우석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소리가 약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소리의 손은 마치 신의 손처럼 정확했습니다. 수백 가지 약재가 빼곡히 들어찬 약장. 그 속에서 딱 필요한 것만을 골라냈죠. 석창포를 집어들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이 진하고 뿌리가 가늘었죠. 청궁을 잘랐습니다. 단면에 국화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우황, 사양, 맹문동, 오미자. 약재들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소리가 약재를 절구에 넣고 빠르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음악 같았죠. 우왕석돈, 사양두돈, 석창포 한 양, 천궁반양. 의원조차 감탄했습니다. 왕실 의녀의 실력을 직접 본 거죠. 소리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향은 생명의 향이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마침내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소리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약을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분 후 할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피부에 혈색이 돌았죠. 1시간 후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딨냐? 온 집안이 환호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거죠. 할아버지는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소문은 불과 반나절 만에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회춘당 며느리가 죽어가던 노인을 살렸다는 소문이요. 다음 날부터 약방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계십니까? 제 아이 좀 봐주세요. 신이시라면서요. 정 씨는 겉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무시하고 며느리만 찾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그날 밤 정 씨의 방.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죠. 거기엔 비상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비상. 조선시대 최고의 독약이었죠. 정 씨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면 이것도 알아맞혀봐라. 다음 날 정 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김진사댁에서 급한 환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죠. 정 씨가 소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약방을 지켜라. 내가 다녀오겠다. 소리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정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댁으로 가지 않았죠. 대신 다른 약방인 보춘당으로 갔습니다. 그곳 주인에게 작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김진사댁 부인한테 이 약을 꼭 주시오. 보춘당 주인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봉지에는 회춘당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이상했죠. 평소 소리가 찍는 왼쪽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약방 일을 봤죠.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약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가 들어왔죠. 회춘당이 여기냐? 이 약방에서 만든 약을 먹고 김진사댁 부인이 죽었다. 당장 따라와. 소리는 영문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 꿇었죠. 증거물이 제시되었습니다. 회춘당 도장이 찍힌 약봉지였습니다. 김진사댁 하인이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회춘당에서 받은 약입니다. 소리는 약봉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도장 위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독약을 만들어 사람을 죽인 죄. 곤장 80대에 처하노라. 바로 그때 정 씨가 관가로 들어왔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사또 어른, 제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에게 속삭인 말은 달랐습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더니 이 꼴 났구나. 곤장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의 등에 곤장이 내리쳤죠. 한 대, 10대, 20대. 옷이 찢어지고 살이 터졌습니다. 30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50대. 더 이상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80대. 소리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감옥 안 만신창이가 된 소리. 등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으로 약봉지를 떠올렸죠. 도장 위치, 봉투 색깔, 종이 질감.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짜를 만들었어. 다음 날 남편 정우석이 면회를 왔습니다. 소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약봉지 만들 때는 항상 오른쪽 아래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저 봉지는 왼쪽 아래에. 정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죠. 정우석은 즉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우석이 김진사댁을 찾아갔습니다. 김진사에게 물었죠.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 했지. 정우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김진사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보춘당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정우석은 즉시 보춘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춘당 주인을 추궁했죠. 김진사댁 부인에게 무슨 약을 주셨습니까? 보춘당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소화제를 팔았소. 그런데 이상한 게 회춘당 주인 정씨가 와서 김진사댁 부인한테 이 약을 꼭 주라며 약봉지를 주고 갔소. 순간 정우석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우석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죠. 정 씨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결국 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저 질투가 나서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만 찾아서. 김진사댁 부인에게 가벼운 설사약을 줄 생각이었다고요. 조금 배탈만 나게 해서 소리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 했다고요. 하지만 약재를 잘못 섞었습니다. 비상이 들어간 독약이 되고 만 거죠. 관가로 끌려온 정 씨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사또 앞에서 모든 걸 자백했죠. 내가 김진사댁 부인을 독살했다는 말이냐? 그러합니다. 제가 모든 죄를. 감옥에서 풀려난 소리. 그녀는 비틀거리며 정 씨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지만 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볼 면목이 없었죠.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너를 죽이려 했는데. 정 씨가 고백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이유를요.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이 며느리만 찾아서 질투가 났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약방 주인이라는 허울뿐이었다. 남편이 다 했고 나는 흉내만. 정 씨는 약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약 만드는 법도 몰랐죠. 그저 남편의 명성에 기대어 약방을 운영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두려웠습니다. 들통날까봐요. 그래서 며느리가 약방 일을 하는 걸 막았던 겁니다.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까봐요.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 너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차명에 처하노라. 차명, 목을 베는 극형이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게 받겠다고 했죠. 바로 그때 소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사또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살리려 한다고요? 내 시어미가 널 죽이려 했는데도? 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외로웠고 두려웠을 뿐이라고요. 남편 잃고 혼자 약방 지키며 약재도 모르면서 체면 때문에 괴로워했다고요.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또 앞에 엎드려 이마를 찢기 시작했죠. 쿵, 한 번, 쿵,
2번, 쿵, 3번. 이마가 깨졌습니다. 쿵, 5번, 쿵, 10번.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관가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죠. 사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내 효성을 보아 사형은 면하되 3년 귀양에 처하노라. 귀양 가기 전날 밤 감옥에서 정 씨와 소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정 씨가 물었습니다. 왜 나를 살렸냐? 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죽이려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소리가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뒤 돌아오시면 제가 약재 다루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약방 주인으로 떳떳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 씨가 오열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죠. 자신의 잘못을, 며느리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소리는 회춘당을 한양 최고의 약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고 소리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죠. 반면 정 씨는 귀양지에서 깊이 참회했습니다. 날마다 며느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양이 끝났습니다. 정 씨가 한양으로 돌아왔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춘당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바로 그때 약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소리가 달려와 정 씨를 껴안았습니다. 정 씨는 울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죽이려 했는데 이렇게 반겨준다고요. 어서 오세요. 약방에 자리 마련했습니다. 약방 안. 깨끗하게 정리된 약재들이 빼곡했습니다. 소리가 약재를 하나씩 가리켰죠. 이게 석창포고, 이게 천궁입니다. 이건 맹문동이고, 이건 오미자입니다. 정 씨는 약재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시작했죠. 날마다 쉬지 않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 씨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약재를 구별하고 처방전을 읽고 약을 조제하는 법을 익혔죠. 이제 손님들 앞에서도 떳떳했습니다. 약방에 손님이 왔습니다. 주인 어르신도 이제 약을 잘 다루신다면서요? 정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요. 소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워낙 열심히 배우셔서요. 정 씨는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떠올렸죠.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일을요. 소리 3년 전 내가 널. 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잊으세요. 어머님께서 변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질투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걸요.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에서 내관이 왔죠. 소리라는 이가 누구냐? 소리가 무릎 꿇었습니다. 내관이 왕명을 전했죠. 대왕 대비 마마께서 병환이 드셨다. 내가 와서 치료하라 하시느니라. 온 약방이 술렁였습니다. 대왕 대비를 치료하라니. 정 씨가 소리를 밀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큰 영광이다. 소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방은 어쩌냐고요. 정 씨가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쳐줬잖니. 소리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죠. 어머니가 변했다는 게요. 궁궐 대왕대비 처소에선 대왕대비가 심하게 기침하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여럿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죠.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대왕대비의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했죠.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폐에 담이 끼었고 기운이 허했습니다. 마마, 맹문동과 오미자를 다려야 합니다. 어이들이 놀랐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죠. 소리가 직접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약재를 씻고 자르고 다렸죠. 은은한 향기가 처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왕대비가 약을 드셨습니다. 이 맛이 좋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왕대비의 병세가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기침이 멎었고 안색이 좋아졌죠. 대왕대비가 소리를 불렀습니다. 소리, 내 덕분에 살았다. 소리가 엎드렸습니다. 황공하다고 했죠. 대왕대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상을 내리겠노라. 왕실 전담 의녀로 삼겠다. 왕실 전담 의녀. 의녀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대왕대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내 시어머니 정씨에게도 의녀 칭호를 내리겠노라.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께도 의녀 칭호를. 소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죠. 소리가 회춘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씨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죠. 소리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큰일입니다. 정씨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소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어머님께도 의녀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정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의녀 칭호를, 평생 약재도 제대로 구별 못하던 자신에게. 다 내 덕분이다. 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변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3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던 고부가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 회춘당은 한양 최고의 약방이 되었습니다. 아니, 조선 최고의 약방이 되었죠. 약방 간판에는 회춘당 정씨 모녀 의원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정씨와 소리는 함께 환자를 돌봤습니다. 정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서 배우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소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효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님, 이 약재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신기하구나. 내가 가르쳐주니 정말 쉽구나.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고부 사이가 이렇게 좋으십니까? 정씨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며느리를 질투했습니다. 미워했고 심지어 죽이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소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변하셨습니다. 배우려 하셨고 성장하셨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질투와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이다. 용서와 사랑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천재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아무리 큰 원한도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고부간의 갈등, 질투, 심지어 살인 음모까지 모든 걸 이겨낸 두 여인의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